이번 영상은 잉여류, 코셋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초 군론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물리 또 과학을 갖다가 제가 특히 과학 중에서도 물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론 물리에 물리를 이해하는데 군론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군론에 관한 것을 수학자의 입장이 아닌 과학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군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룹 디오리, 그룹이라는 말이 이제 좀 더 익숙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룹은 이제 정의 대상이 어떤 이항 연산에 대해서 닫힌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항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데 두 개의 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의 항끼리. 그 다음에 그 연산한 것이 또 그 집합 안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집합,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losed set이고요. 이항 연산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상이 이렇게 정해지고 거기 이제 정의를 갖다가 군인이 되기 위한 이제 정의를 하게 한 방법으로는 공리가 있는데요. 이런 공리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런 공리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입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항등원이 성립해야 되고 역원 그러니까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역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환법칙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벨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벨리안. 그래서 아벨군이라고 해서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면, 그래서 보통 교환법칙 성립하는 경우는 이제 어디티브하다 해서 더하기로 그 연산, 이항 연산을 갖다 더하기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을 더하기로 하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군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관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 연산을 갖다가 더하기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아벨리안 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운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항 연산을 갖다 이렇게 스타 표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스타 일반 연산은 이렇게 곱하기적인 거, 멀티플리커티브 한 경우랑 어디티브 한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벨리안은 이제 더하기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AB로 멀티플리커티브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리커티브가 이제 아벨군이면은 어디티브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 표기법을 갖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associativity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렇게 앞에 세 개가 있을 경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거를 갖다 두 개를 먼저 할 수도 있다. 결합법칙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AB 어디티브 또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다. 어디티브도 이제 어디티브한 경우는 이런 의미를 갖다 갖는 거죠. 커뮤트한 경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B 더하기 A 아벨리안이라고 표시해놓고 그래서 이제 항등원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의미죠. 역원은 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항등원은 2로 표시하겠고 역원은 이제 인버스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벨리안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A 의미겠죠. A 인버스가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아벨리안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군에 대한 공리를 할 때 이렇게 항등원 역원을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양쪽 사이드로 다 해주잖아요. 이제 한쪽으로만 해도 됩니다. A는 A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에다 붙여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 오른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 또 왼쪽으로 하거나 A는 A,
다음에 또는 A 인버스 A는 E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쪽만 해도 양쪽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더 위크하게, 더 위커, 더 약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한쪽만 해도 양쪽에 하는 걸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치입니다. 동치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뒤에서 보겠지만 항등원은 유일하고요. 그룹에서 항등원은 유일하고 여원도 유일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다. 그것도 한번 보충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치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치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룹을 갖다가 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무엇인지 그 정체를 갖다가 이제 정의를 내렸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동치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그룹에 있는 원소들끼리 어떤 것이 이퀴밸런스한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동치인가. 그래서 동치관계라는 것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관계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되면은 그 원소 간에 비교를 가능할 수 있겠죠. 두 개 원소 간에 그래서 두 개 원소 간에 그것이 동치인지 아닌지 이퀴밸런스 클래스 릴레이션 같은 거에서 그것이 같은 동치류인지 묶어서 같은 부류로 해서 묶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어떤 건지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동치 관계라는 게 뭐냐? 그 두 개가 이퀴밸런스 하다는 거잖아요. 같은 부류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느냐인데 동치 관계는 이런 걸 만족하면은 그거는 동치 관계다. 두 개는 같은 이퀴밸런스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세 가지가 리플렉시브 해야 되고 시메트릭 해야 되고 트랜지티브 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반사적이어야 되고 대칭적이어야 되고 추이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좀 상식적인데요. A랑 A는 동치관계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칭적이다 보면 A랑 B가 A랑 B가 어떤 그 관계, 동치관계라고 하면 B랑 A도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대칭적이다. 트랜지티브 하다는 것은 A가 B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B가 C랑 관계가 맺고 있으면 여기서 직접 설명 안 돼 있는 A와 C도 그런 똑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친구 나랑 어떤 사람과 친구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과 친구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 걔의 친구랑 나랑 친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이런 동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트랜지티브 하지 않으니까요. 대칭적인 설명이 되고 반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뭐 나는 나와 친구다라고 이렇게 친구의 개념을 갖다가 정의한다면 반사적 대칭적까지 되지만 추이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동치 관계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군을 갖다 살펴보겠는데요. 부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부분 집합 살펴본 거랑 똑같습니다. 서브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 그 부분 집합이 또한 그룹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부분군이 되는 거죠. 어차피 군이라는 것도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그 집합에 이제 연산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겠죠. 정의된 연산이어서 이제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라는 그룹이 있고요. H라는 부분군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G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정수집합인데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역원 다 있고요. 항등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합법칙,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군이 되고요. H는 이제 3의 배수의 집합인데 3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역시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이미 이제 군의 부분집합이니까 성립이 되는 거고 그거 따로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이 클로즈 되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군이라고 대상을 정의할 만한 대상부터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된다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확인할 수 있고 닫혀 있고 또 아이덴티티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있고요. 네, 인버스도 다 있죠.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 네, 인버스 다 있기 때문에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군의 개념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군이 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코셋에 대한 정의. 이 기초 운론의 제목이 잉여류를 정했잖아요. 잉여류 코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제목으로 잉여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잉여류를 갖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제가 중간에 동치관계를 정하는 것도 동치류, 예, 같은 동치관계에 있는 것들의 모임, 그 어떤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해서 동치류라고 하는데요. 동치류끼리 모아서 원래 그 부분군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부분군을 갖다 하나의 동치 집합이라고 보고요. 3의 배수의 집합이 나오면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다 동치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집합, 정수 집합을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갖다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그 정수 집합지를 갖다가 구별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의 어떻게 구별했느냐, 그거 하나 자체를 갖다 파티션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런 3지, 그래서 지금은 3지 또는 3지 플러스 1, 3지 플러스 2 이렇게 나머지가 딱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집합, 나머지가 1인 집합, 2인 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죠. 각각을 갖다가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셀과 파티션을 구별할 때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부분군이 H잖아요. 그래서 잉여류를 갖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집합 H에 대해서 잉여류로 H 자체가 하나의 이퀴밸런스 클래스 동치류가 되고 그것과 구별을 해서 또 다른 동치류 하나 그것을 자체가 자기 자신 자체가 잉여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잉여류 하나 그걸 코셋이라고 하죠. 잉여류 또 다른 이제 잉여류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그것이 하나의 원래의 집합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치류들을 갖다 따로 이걸 이퀴밸런스 클래스인데요. 이런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3개가 있죠. 이퀴밸런스 클래스 자체가 하나가 셀이 되고 그런 셀들이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 모여서 전체 원래 모의 그룹이 되는 거죠. 원래 G가 되는 거죠. H랑 그것에 관련된 코셋 H를 기준으로 한 코셋들의 모임을 다 합치면 그 G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이렇게 0 플러스 3지 이것도 자기 자신이죠. 3지 자기 자신인 코셋 하나랑 H 이걸 H가 되겠고요. 1 플러스 3지 2 플러스 3지 왼쪽에서 쓰는 것은 레프트 코셋이다라는 거 더해줄 때 왼쪽에서 더해주면은 레프트 코셋 오른쪽에다가 더해주고 나중에 더해주면은 뭐 라이트 코셋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것까지 더 열심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잉여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것이 하나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 나중에 제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여기 뒤에서 여기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요. 여기서 하나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되고요. 이퀴밸런스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 어떤 그룹 G에 대해서 부분군 서브 그룹을 갖다가 H를 정해놓고 H를 기준으로 해서 그 G를 갖다가 파티션을 할 수가 있고 그 파티션이 되는 이퀴밸런스 클래스들 그걸 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H 자신이 하나의 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셀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바로 코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코셋이 되고 또 다른 코셋들 이렇게 하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더했죠. 이거는 여기서는 아벨 덧셈이고 어디티브한 거기 때문에 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일반적 표기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AH 이런 식으로 제가 멀티플리커티브하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기호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셋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거는 이 경우는 이제 유한한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인피니트한 경우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파이나이트 유한한 경우로 생각해 보면은 유한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원소의 개수가 같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런 것들 그것을 이제 또 라그랑지 띠오림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코셋을 위한 지에서의 동치관계의 정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코셋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어떤 equivalence relation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이런 H라는 서브군을 갖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티션을 설정할 때 동치관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했던 그 리플렉시브하고 시메트릭하고 트랜지티브한 어떤 동치관계를 하나 정의를 해보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레프트 코셋, 라이트 코셋이 있었던 것처럼 레프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라이트는 여기다가 동치관계는 이런 물결 표시인데 여기다가는 레프트 코셋일 경우는 L, 라이트 코셋일 경우는 R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레프트 코셋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F는 if인데요. if and only if, 동치다 이런 뜻입니다. if and only if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리안 그룹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B 더하기 마이너스 A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레프트 코셋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A 인버스 B니까 A 인버스가 마이너스 A고, 그래서 A 인버스 오른쪽에 되는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더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죠. A랑 B랑 동치라는 것은 A 인버스 B가 H다 속하면 이것이 A랑 B랑 동치관계다. 이게 딱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첫 느낌이 그랬었는데요. 이거 다 실제로 해보면은 감이 옵니다. 뭐냐면 0 플러스 3g잖아요. 0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코셋 중에서 우리가 위에 살펴본 코셋 중에서 0 플러스 3g, 즉 h죠. h랑 나머지 1 플러스 3g, 2 플러스 3g. 이 두 개는 그룹이 아니죠. 단지 그냥 집합일 뿐입니다. 그냥 이퀴밸런스 클래스죠. 동치류. 영어로 쓰면 기니까 한글로 동치류. 동치류이고, 이것도 동치류이지만 이거는 그룹이죠. 군입니다. 동치류면서. 그다음에 이건 군인데 이건 부분군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런 h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갖다 더했는데 0을 더했을 때 0 더하기 h 하면 h가 되죠.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대표 원소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더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럼 h는 0과 동치인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A, 그래서 B, B는 G에 속한 원소들이니까요. G에서 0하고 어떤 원소들이 H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치가 되느냐, H의 대표적인 원소 0하고 0을 갖다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렇고 G에 대한 원소들을 갖다 쭉 정했을 때 H 원소에 있는 것들과 G에 있는 원소들은 G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H에 속한 원소들이 0과 동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다가 0에다가 B를 갖다 A의 인버스랑 B를 더했을 경우 H가 되느냐 속하느냐, 그래서 H가 기준이가 되는 거죠. H에 속하느냐. 0을 해주면 당연히 H에 속하겠죠. 인버스 0. A0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0이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 2를 더해줬다. 그럼 2를 더해줬으니까 2를 빼줘갖고 H에 들어가느냐는 거겠죠. H 원소에다가 각각 원소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더하기 2를 해준 집합이니까 2를 다시 빼줘서 그것이 H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해줬는 똑같은 수를 더해줬으니까 그 숫자를 다 빼서 그것이 H에 들어가 있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요. 그 의미만 잘 보게 된다면 이 코셋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 그냥 간단한 어떤 상식적인 의미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셋이 어떤 의미인지만
잘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했는지 보면서 그 수식 의미를 갖다가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일일이 한번 따져봤거든요. 0 플러스 3g는 3g니까요. 그래서 0 더하기 마이너스 6, 0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그쵸? 즉, H 있는 원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0과 3g의 원소는 레프트 동치. 예. 그 다음에 1 플러스 3g도 1 플러스 3g도 1 플러스 3g는 1과 동치인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되죠. 예. 1과 동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 플러스 3g의 대표 원소가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1과 동치인 이퀴밸런스 클래스 동치류다. 그래서 1과 1 플러스 3g 원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그래서 1하고 해서 이렇게 다 동치 관계죠. 예. 그래서 이런 1 플러스 3g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H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코셋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도 이 마찬가지로 해서 2L 2 플러스 3g 원소도 2 플러스 3g는 2와 동치인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되죠. 동치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우리가 셀이 3개가 나오죠. 3g, 1 플러스 3g, 그 다음에 2 플러스 3g.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3g, 여기 2 플러스 3g의 원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셋은 3개, 그 다음에 셀도 3개, 그래서 코셋이 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동치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파티션을 만들고요. 그 파티션, 뭐에 대한 파티션이냐? 바로 G에 대한 파티션이죠. 원래로. 그래서 G를 갖다 파티션을 H를 기준으로 H의 코셋으로, OH의 코셋을 셀로 하는 파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코셋, 잉여류라고 생각되어서 제목을 잉여류로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동치 관계를 갖다가 표시한 게 아까 이제 그 코셋에 대한 정의인데요. 코셋을 정의하기 위해서 동치 관계도 정의를 했고, 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의미를 갖다가 어려운 수식으로 표시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자주 보게 되면은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G 원래 그 모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그룹 G에 부분 그룹 HA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H죠. 이거 G고요. 그래서 G는 H와 그 다음에 코셋 2개 1 플러스 3g 2 플러스 3g 자기 자신이 아닌 코셋 1 플러스 3g로의 합집합이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룹 G는 서브 그룹 H의 레프트 코셋으로 파티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3G, 1 플러스 3G, 2 플러스 3G를 파티션의 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용어 때문에 용어만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뭔가를 갖다 할 때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 다음에 H의 코셋은 G의 파티션. 코셋은 이제 파티션의 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번 저희 동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으로 제가 이제 해놓은 것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요것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냐, 리플렉시브하냐, 시메트릭하냐, 스트렌지티브하냐, 요거 갖다 따져본 건데요. A랑 A가 이런 관계, 레프트 코셋에서 리플렉시브한지 보면은 이거 성립하냐 보면 이거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A랑 A 인버스 2고 H는 그룹이니까 서브 그룹 부분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2를 포함하죠. 그래서 H에 들어가 되고요. 시메트릭하다. A, B이면 A랑 B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은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H이고. 그다음에 H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버스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버스가 H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B 인버스 A가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B랑 A랑 같죠. 이것이 이 말이 결국은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시메트릭하게 되고. 트랜지티브하다. A랑 이게 됐을 때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건 H고 B는 C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지면은 이런 식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성립이 되죠. 그래서 AC죠. 근데 이거는 이제 H는 그룹이니까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H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A 인버스 C가 H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A는 C랑 이런 이제 레프트 이퀴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랜지티브와 함께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증명이 되었고요. 네, 보충 2를 보겠습니다. Left and Right Cancellation Laws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산수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 성립한다고 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B는 C가 된다. BA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B는 C 된다. 이건데요. 증명을 하면은 A 이거고요. 여기다가 저기 양변에다가 인버스를 갖다 해서 연산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법칙 해서 하게 되면은 B는 C가 나온다. 요런 의미고요. 요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유일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유일성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A에 대해서 뭐 B랑 C를 갖다가 연산했을 때 2가 나왔다. 영원이잖아요. A에. 그러면 B랑 C랑 다르냐? 이 두 개랑 같으면 위에서 캔슬레이션 로에 의해서 캔슬레이션 하면 B는 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의 인버스는 같게 되는 거죠. B랑 C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다르게 나오지 않고 같게 나온다는 거죠. 또 인버스의 그 유니크, 그러니까 항등원이 유일하냐 이것도 보면 A랑 E1이랑 A랑 E2랑 해서 A가 나왔다 하면 캔슬레이션 로에 의해서 캔슬레이션 하면 E1은 E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E는 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일성이 성립이 되죠. 그거 갖다가 이제 이런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산 테이블 이거 2학 연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룹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은 항등원 정의에 의해서 이제 값이 정해지지만 이 부분들은 그룹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에 각각 값이 리캔슬레이션 로에 의해서요. 두 개 같은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여기 두 개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다 여기는 원소들 다 다른 원소들이 된다는 의미죠. 각 핵마다 4개의 값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일종의 이 A, B, C의 순열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하나를 더 하면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그래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의미로 이제 the order of G라 order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원소의 개수의 의미인데요. 원소의 개수로 영어로 하면 이제 order의 의미를 쓰는데요. order of G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G의 절대값을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 이것 정도 군론에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콘셋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되죠. 오더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 H랑 나머지 콘셋들의 다 그 개수가 같게 되죠. 그러니까는 H 원소의 개수랑 콘셋의 개수, 이걸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곱하면 G의 원소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H의 인덱스 G H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GH는 결국 H분의 H
절대값분의 G 절대값, H 오더분의 G 오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뭐 자연수가 되겠죠. 1, 2, 3, 4, 5, 6 중에 하나겠죠. 쭉 해서.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라그랑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라그랑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하기 위한 군론이 아니라 과학을 하기 위한 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여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제가 두 번째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호모모피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또 아이소모피가 중요한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